오늘 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신 에코프로, 이게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죠. 저는 2차 전지 산업이 망한다는 얘기를 오늘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처럼 움직이고 있냐? 자, 이 질문에는 냉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자, 팩트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는 이미 6번이나 발동이 됐습니다. 3월 4일과 3월 9일 각각 한 차례씩 발동이 됐고 6월에는 8일과 그리고 23일, 26일까지 세 차례나 시장 전체 거래가 멈췄죠. 그리고 7월에도 7월 7일에 또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서 올해 누적 횟수는 6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붙잡고 양극재 1등인데 언젠간 가겠지라면서 마냥 버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이라면 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물밑에서 우리 계좌를 옥죄고 있는 거대한 거시경제의 덫과 대형 증권사조차도 경고하기 시작한 수급의 부메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옥 같은 변동성 속에서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당장 실행해야 할 유일한 출구 전략을 제가 최초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면 나중에 여러분의 자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정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7일 오전에 코스피 200 선물이 5% 이상 급락을 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자,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한때 8%가 넘게 추락을 했고 오후에는 결국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시장이 지금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도 압력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60% 이상이 떨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자, 이 정도면은 지금 단순한 조정장이 아니죠. 지금 시장은 돈이 빠르게 들어왔다가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이런 고변동성 장세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에코프로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격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인지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다 다르시겠죠. 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리튬 가격, 환율, 국채금리 지표까지도 다양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무작정 버틸 만큼 안전한 자리인지를 다들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은 반드시 에코프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차트에 나오는 에코프로의 신호 지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시면은요. 자, 빨간색 매수화살표 그리고 파란색 매도화살표, 이런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서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저기서 사고 파는 그런 신호가 나왔을까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고무줄과 같습니다. 아래로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은 제자리로 이렇게 튕겨 올라가고 위로 너무 세게 늘리면은 아래로 툭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반등할 일만 남은 상태를 주식 용어로 과매도, 과하게 팔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차트 바닥권인 74,000원 부근, 여기는 이제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때 매수 신호 지표가 정확하게 떴습니다. 자, 반대로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올라서 차오른 상태를 과매수라고 합니다. 과매수, 이때 고점인 128,000원 꼭대기에서 파란색 매도 신호가 뜨면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알려준 것이죠. 자,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유리하기는 하지만, 자, 이렇게 고무줄이 팽팽해지는 그런 타점을 기다릴지 않은 사람이 돈을 벌기도 합니다. 자, 에코프로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 타점이나 이렇게 매도 타점이 포착이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영상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이 리튬 가격도 아니고 실적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에코프로라는 기업 하나를 보고 주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무너지면은 에코프로도 같이 무너지고, 코스닥에 자금이 들어오면은 별다른 호재가 없어도 에코프로가 먼저 튀어오르는 그런 장세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코스닥 지수는 7월 7일에 이건 ETF긴 하지만, 자, 코스닥 지수가 831선까지 밀리면서 작년 하반기의 가격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상장 기업들의 사업이 모두 무너진 것도 아닌데 시장이 성장주에 붙였던 이 가격포를 한꺼번에 그냥 낮춰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코스닥의 지수 차트, 또 에코프로의 차트가 굉장히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이 상승을 한다면 에코프로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현재 에코프로의 반등 버튼은 회사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라든지 코스닥의 수급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최근에 미국 고용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7월 금리 인상 우려가 크게 후퇴를 한 상황입니다. 시장의 시선도 중동의 문제나 유가보다는 연준의 금리 경로와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로 다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안정이 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시장 전체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난다면 낙폭이 컸던 코스닥, 지금 이게 코스닥 차트죠. 그리고 에코프로, 2차 전지주, 자,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같이 반응할 확률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바로 추격 매수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에코프로 BM이 지금 1조 2천억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면서 에코프로 그룹 전체에 분명한 오버행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유상증자 충격과 코스닥 반등 가능성이 서로 충돌하는 구간이 현재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정들이 있습니다. 7월 14일 밤 9시 반에 7월 14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고 바로 다음날 7월 15일에는 PPI 발표가 있습니다. 두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금리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코스닥과 2차 전지주가 동시에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물가가 다시 뜨거워지면 고평가 성장주부터 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30일에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있지만은 새벽 3시에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요, 7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동결 자체가 아니라 연준이 이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얼마나 열어두느냐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현재 8월 초 전후로 예상이 되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아직 정확한 발표일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지난해 2분기 실적은 8월 6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번 실적에서는 단순한 매출과 영업이익보다 양극재 판매량 회복, 재고 평가 영향, 또 인도네시아 니켈 투자와 자금 부담에 대한 회사의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의 유상증자 일정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은 9월 4일로 시작이 되고 최종 발행가액 확정 예정일은 7월 12일, 구주주 청약은 10월 15일부터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5일까지 있습니다. 자, 이 기간에는 발행가액과 또 신주 분량을 둘러싼 변동성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지표들을 일반 투자자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호재도 아니고 금리가 내려간다고 에코프로가 바로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발표 직후 국채금리와 환율, 외국인 수급, 코스닥의 반응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야 진짜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위에 있는 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앞으로 예정된 주요 일정마다 발표 결과 빠르게 분석을 해서 에코프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유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신규 매수자는 어느 구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일정별 대응 전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혼자 복잡한 지표 일일이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발표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시장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 신호만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선물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작년 이맘때에 제가 우리 기술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 다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우리 기술 이거 원전주 10백억 가겠냐 이렇게 비아냥대던 분들 많으셨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 기술이 지금 1,400원대 작년에 있었는데 4월에 자, 최고점 14,000원대까지 12개월도 안 돼서 10백억을 찍어줬습니다. 자, 제 말을 듣고 끝까지 홀딩하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굉장히 웃고 계시죠? 자, 오늘 공개할 이 종목 전력 인프라의 최종 병길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을 하는지 팩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뉴스 몇 가지 보시면요. 미국 전력망에서 1,100억 수주. 자, 지금 미국은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서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7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지금 변압기가 없어서 배송까지 2년을 기다린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기사 보면 그냥 부르는 게 값지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 10년 만에 돌아온 전력 슈퍼 사이클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선물 같은 종목이 미국 전력망 증설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타고
그 기록을 갈아치울 거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M&A에 격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정확한 근거들을 제가 갖고 와 봤는데 글로벌적인 통계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AI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면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 투자액만 무려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또한 기업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 R&D 투자도 미국에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AI 공룡들이 지금 가장 못말라 하는 것이 바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입니다. 자, 민간 투자액도 지금 4천억 달러를 넘은 상황에서 자, 설치된 발전 용량을 한번 보시면요. 중국에 비해서 미국의 전력량이 지금 3배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게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보이시는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반도체 다음에 터질 곳은 어디입니까? 자, 전력입니다. 전력. 자, 그러면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솟구칠 때마다 자,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바싹 쓸어 담을 때마다 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전형적인 세력주 작전주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고 5일선과 21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지금 강한 지지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돈 받으려고 갖고 온 거 아닙니다. 제 채널에 찾아와서 고맙다라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거나 뭐 제 유튜브 구독이라도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안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기술 템베거 놓치고 밤잠을 설치셨던 분들, 자, 연준의 데이터가 이미 방향을 정해줬고 삼성전자와 LG도 M&A 격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과 LG가 왜 이 기업을 탐내냐면 전력 인프라의 핵심 특허 때문입니다. 특허. 특허는 이게 돈 주고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해당 종목명 어떻게 봤냐? 자, 위쪽으로 이제 구독이다 아니면 선물이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구독 또는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무료 선물입니다. 제가 10원 한 장, 100원 한 장 받아가지 않습니다. 자, 안심하시고 무료로 드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 5초만 투자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증시 내부의 양극화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직원 1인당 매출 추이인데요.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의 1인당 매출은 하늘 높게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2023년에 비해서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어. 또 S&P 500 중에서도 매그니피센트 7을 뺀 S&P 493의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직원 1인당 매출 추이가 거의 변화가 없이 횡보하는 흐름인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생산성 불균형이 결국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극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면은 더 과관입니다. 전체 시장의 이익률 추이인데 빅테크 기업을 제외를 하면은 매그니피센트 7의 이익률 추이만 자 2015년에 비해서 2026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S&P 493의 기업들 추이를 보시면 2015년 그리고 2026년 사실상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그 어디에서도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이익률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지금의 상승장은 전체 경기 회복이 아니라 돈이 도는 곳은 오직 극소수의 부도주일 뿐이라는 뜻이죠. 자, 실물 경제의 침체는 7번째 차트인 해당 내용을 보면은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월드컵의 소비 의향을 조사를 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성인의 무려 59%가 이번 월드컵에 단 1달러도 쓰지 않겠다. 자, 블룸버그 통신의 데이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1달러도 쓰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소비가 결국에 얼어붙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이런 잔인한 침체 속에서도 돈이 미친 듯이 몰리는 괴물 같은 곳이 어딥니까? 최근에 JP모건이 발표한 두 장의 차트가 시장 그리고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 이 미래 투자 설비 전망치 이게 어느 시점에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결국에 25년에 전망했던 28년에 설비 투자 전망치는 4천억 달러 부근이었는데 26년에 발표한 28년의 설비 투자 전망치 2배 이상 상향이 된 9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수직 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은 1,400조 원 이상인 겁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AI 반도체 구축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가 시장의 당초 예상을 초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금 뛰어넘고 있다. 이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그래프는 기업들의 실제 AI 활용 성적표인데 유료 AI 구독을 쓰는 기업들이 지금 50%를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급증을 했지만 정작 자기 사업의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AI를 제대로 녹여내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은 1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내고 구독하는 것은 증가했지만 이것이 실제 산업의 생산성 증대나 제품 혁신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차가 존재합니다. 결국에 AI 소프트웨어의 진짜 수익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빅테크가 돈을 사정없이 쏟아붓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곳은 명확하죠.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전력망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장비 같은 강력한 물리적 자산, 이 진영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시차 속에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AI 거품론이라든지 캐펙스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것들과 달리 빅테크의 투자 의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고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아무 주식이나 사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돈이 쏠리는 주도주를 세력이 매집하는 그 길목을 정확하게 잡아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이 정말 맞는 것인가?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화면 위에 나오는 번호로 종목명, 평단가, 보유 비중 꼭 남겨주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당장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인지 전업 투자자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도 있는 실시간 타점까지도 함께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망설이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바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비용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공부가 되면은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